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차트 분석이 아닌 우리 주식을 살 때 요 한 가지 기준선만으로 초보자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알려드릴 선은 우리 224일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224일선이라고 하면은 여기 차트를 확대했을 때 지금 보이는 요 검정색 진한 이동평균선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선들 중에 다른 거를 다 지우고 요 선 한 가지로만 깔끔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존에 있던 선들은 다 지워주시고, 자, 우리 볼린저 밴드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름대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검정색 선 하나만 남아있죠. 자, 요 주가를 보시면은 우리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캔들들이 밑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고요.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검정색 선은 이제 1년 이동 평균선이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1년은 365일인데 이제 공휴일이랑 휴일 다 빼고 현재 이제 우리 시장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나오는 대충 그 기준이 1년이 224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년 이동평균선 224일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게 1년 이동평균선인데 요 선 가지고 주식을 언제 사야 되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자, 여기 우리 상장한 날부터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장을 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서 요 검정색 1년 이동평균선 밑에서 놀다가 살짝 뚫고 내려갑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온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지만 확실하게 우상향을 하려면 여기를 뚫고 올렸다가 한번 지지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뚫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그냥 뚫고 내려오는 그냥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검정색 이평선 밑에서 저항을 받다가 어느 순간 지지를 받습니다. 그쵸? 보시면은 자, 아까처럼 그냥 찍고 내려온 게 아니고 지지를 받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번 추락을 했는데 거기서도 224일선 요 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 말은 우리 주가가 224일선 밑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위를 뚫어줬다라는 거는 224일선 밑에서는 매도세가 셌는데 그 위에 안착한 순간은 매수세가 센 거죠. 그죠? 1년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세졌다라는 거는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주가 흐름 보시면 계속 한 번씩 살짝 이탈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다시 주가가 되돌아오고 지지를 받더니 상승, 지지를 받고 상승, 상승.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을 때는 요 224일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매수세가 센 거고요. 여기서는 매도세가 센 거죠.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세지다가 안착을 했죠. 안착을 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셌기 때문에 주가는 상방으로 바뀐다. 그렇게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급상승이 나왔다. 급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급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뒤로는 떨어지더니 저항을 맞습니다. 여기서는 저항을 맞고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근데 그러고 나서 급하락을 하죠. 급하락을 해서 완벽하게 이전에 지지선까지 깼다. 그러면 요 라인은
절대 사선은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검정색 이평선을 뚫래요. 그죠? 뚫고 나서 지지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라인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상승을 한번 또 하고 매수세가 셌던 게 주가가 아래로 내려갔네요. 그러면 이때는 매도세가 센 거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매수세가 센 거고요. 그러다가 주가는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매수세가 세지니까 급등을 하고요. 급락을 한 이후에는 계속 저항을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세고요. 매수세가 세졌다가 힘겨루기를 하죠. 그러다가 안착한 순간 급등이 또 한번 다시 나옵니다. 그쵸? 지금 쭉 보시면은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여기도 한번 지지를 받아주었고요. 여기서는 캔들 자체가 지금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검정색 선 기준으로 차트가 밑에 있었는데 캔들들이 밑에 있었는데 위로 바뀌는 캔들들이 많아지는 순간 급등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우리 요 검정색 선 하나만으로 지지를 저항을 찾을 수가 있고요. 내 기준 스스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정색 선에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검정색 이평선과 가까워지면서 위로 올라오고 안착을 했을 때 확실하게 지지 역할이 되면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되겠구나. 요 검정색 선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당연히 요 선이 손절 라인이 되겠죠. 지지선이자 손절 라인이 되겠죠. 깨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급락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뚫어주고 안착했을 때, 물론 뚫어줄 때 사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 기준이. 확실하게 뚫어주고 안착하는 그림까지 나와야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초보자 분들을 주식을 사실 때 다른 물론 이동평균선들도 중요하지만 요 검정색 선 하나만으로도 우리 저항선, 지지선, 그리고 주식을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요게 주가가 또 어느 정도까지 강한 상승이 나올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 요 선 설정은 아마 처음 설치했을 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만 있을 겁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아마 요 밑으로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2, 224, 448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시고 내가 보기 편한 색깔에 설정을 해주시고 일반 이동평균선은 가장 얇은 거 실선이고요. 조금 요거 이제 강한 기준이 되는 선들은 두껍게 설정을 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다 단순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단순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 지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수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그 주가의 흐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검정색 이동평균선 그거 하나만으로 되지만 요 빨간색 같은 거는 112일선 연두색은 448일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자 여기서는 선이 두 개가 더 생겼죠. 요 빨간색 선은 6개월 이동평균선 연두색은 2년 이동평균선 검정색은 1년입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2년 그래서 요게 역배열로 거꾸로 위에서부터 2, 1, 6 그렇게 됐을 때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격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요 가장 먼저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 6개월 선을 뚫어주고 안착했을 때 그 나머지 라인까지 정복을 한다.
밑에 1단계 왕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2단계를 정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단계를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년선까지 확실하게 정복을 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락할 때는 거꾸로 역배열이었던 게 정배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 위에서는 6개월선은 지지를 제대로 못 해줬고요. 1년선에서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급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급상승했을 때 정배열로 됐다가 거꾸로 하락할 때는 요렇게 우리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거꾸로 바뀌죠. 가장 완만한, 가장 긴 2년선은 위로 갈 거고요. 1년선은 그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짧은 선에 반응하는 6개월선은 또 다시 아래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저항을 맞고 주가들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다시 한번 정복하는 라인이 생기면 급등, 또 떨어지면 역배열로 하락, 또 다시 한번 정복하면 급등. 그렇게 해서 요 선, 뭐 하나에서 최소 2개만으로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고 주식을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그러면은 요 검정색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거 무조건 다 사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요 검정색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 말은 이미 바닥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께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지는 않는 자리고요.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캔들 자체가 이 검정색 이평선 아래에서 놀다가 장기간 놀다가 뚫어주고 눌러주는 그 자리 있죠. 처음 그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다. 그래야만 내 평단이 낮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 뜨면은 당연히 주가가 위에 있겠죠. 뭐 요런 데서 사면 이제 물리면은 하방 맞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손실 보는 거고요. 요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지 하고 안 팔고 갖고 있었는데 하락을 하네, 지지를 해주네, 또 한번 상승하겠지. 근데 뚫고 내려가는 순간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와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검정색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격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처음 뚫고 올라가는 지점인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지를 받는 건지도 여러 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른 종목에도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죠. 뚫고 내려가니까 급락이 나오죠. 뒤에서도 급락 뚫어주니까 상승, 여기서도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년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우리 일단은 개미들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선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단합을 해서 산다라고 한들 요 검정색 선은 쉽게 뚫을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돈 많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다. 하락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시키는 거는 이제 세력들이 한 번에 많이 던지면 계획을 짜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 아래 말 그대로 주가가 아래에 오래 있다가 뚫는다는 것 자체는 지금 힘이 있다라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력 형님이 여기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뚫었을 때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뚫고 내려갔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1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을 아예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동평균선, 이제 기본적인 이동평균선부터 아마 공부를 하실 텐데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선 외에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설정을 해서 우리 조금 더 이제 차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요거 하나만 2년 뭐 2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장투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은 6개월 선, 그 중간 평균은 일단 1년 선이니까 이 1년 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숫자 설정은 본인의 각 성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6개월은 112, 224는 1년, 448일선은 2년 선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게 지금 영상이 지금 자막도 없고 제가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런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은 제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 영상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거나 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그런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일 우리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